들리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그램 저희 2차 에이드 사업단의 프로그램 추가 개발분에 대한 강사님들과 코디니 분들 모시고 오늘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어떤 소개 그리고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시부터 7시 40분까지 문상혁 선생님께서 1번 프로그램 개발 자료에 대한 소개와 강의 진행 예정이고요. 10분 정도 쉬셨다가 50분부터, 7시 50분부터 약 90분 동안 이제 두 번째 설동원 선생님의 두 번째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채팅창에 중간중간 출석 관련 그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링크를 보시면서 또 출석 참여 인증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발된 자료와 영상 녹화분은 추후에 저희가 드라이브로 공유해서 선생님들께 안내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고, 네, 오늘 참여하지 못한 다른 강사님들,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녹화분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종 두루초의 문상혁 선생님.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게 총 세 가지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두 개 차시는 아이패드 관련이고, 이제 네 개 차시는 이제 안드로이드 관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잠시만요. 카톡 좀 끌게요.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화를 이미 해놨어요. 그 이제 기본하고 심화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기 PPT랑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저희 팀원이 개발하셨는데 일단 오늘 제가 이제 라이브로 할 거는 이제 아이패드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작년도에 어떻게 했는지를 좀 PPT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고 그리고 이거 만들면서 어, 좀 고민이 많았어요. 뭐냐면은 PPT만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잘 나타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강의 자체가 이제 보시면은 넘버스로 배우는 아이패드 기초 사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 기초 사용만 딱 하면은 한 1시간 정도가 지나요. 근데 이제 여기 아이패드에 있는 기본 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넘버스만 잡았어요. 왜냐면은 3차시까지 하면은 이제 가라지 밴드나 아니면 나머지 것들도 좀 할 수는 있는데 이제 2차시 분량으로 했을 때 딱 하나 고르려면 넘버스가 좀 맞더라고요. 그리고 애플 공인 셀러가 좀 운영하는 거기에서도 좀 넘버스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이제 중고등학교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초등은 넘버스로 잘 활용은 안 하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지 수행평가할 때 넘버스로 거의 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강의를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학교급을 갔을 때 좀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네 좀 응용 부분은 넘버스 앱을 중심으로 좀 했습니다. 어,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이패드에 관한 좀 기초적인 사용법이나 뭐 팁 같은 거를 좀 중점적으로 몇 가지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서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스쿨워크 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앱 배포도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앱 배포에 관해서는 여기서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제 주무자가 그 학교 사용자가 있으면은 그 보통 학기 초에 그 이제 사용법을 PPT로 해서 비밀번호랑 다 적어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앱 배포라는 게 이게 학교마다 다른데 이제 이게 아이디가 하나다 보니까 이제 아무나 배포하고 좀 관리했을 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교별로 이제 뭐 개별에 맡기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중앙 관리자가 하는 형식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 학교에서 안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쿨워크 앱 사용법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이제 문제지를 어떻게 배포하는가 그리고 과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좀 중점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1시간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넘버스로 마인드맵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좀 관통하는 거는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보통 선생님이, 이제 뭐 보조강사를 들여도 되고, 선생님들이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보고 피드백을 해주시고 실제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의 자체는 그냥 앞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설명 한 페이지하고 애들 가르치듯이 가가지고 되는지 보고 있고 안 되면 도와주고 해가지고 호흡을 길게 잡으셔서 가시면 되고 이 전체를 다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다가 목표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청하시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초보예요. 그러니까 초보라 하면 뭐냐면은 아이패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인데 아이패드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 자체를 신청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수요를 좀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가 이제 보통 이제 좀 연령대가 다양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패드 보통 안드로이드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제 아이폰을 쓴다 하더라도 아이패드는 또 별개의 이제 디바이스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제가 갔을 때는 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뭐 교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비교과 선생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걸 업무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신청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냥 아이패드라는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첫 번째를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하면서 좀 점차적으로 가서 좀 그 수요자의 니즈에 따라서 좀 맞춰서 강의를 하시면은 네,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허접하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가가지고 요구하는 거를 바로바로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때 제가 한 세강의네강의 정도를 갔어요. 여기 이제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한 세 개 가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걸 한 두세 개 갔던 것 같아요. 한 여섯 개 갔네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다 요구하시는 게 비슷비슷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네, 공통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목표 자체는 그냥 아이패드 기본 기능 익히는 거, 기능적인 거. 그리고 이 아이패드 기능을 활용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협업하는 데 좀 중점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 작업하는 게 하시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넣었고,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이제 창의력이 없어가지고 허접하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실습을 하면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상당히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요소, 그러니까 멀티미디어가 뭐 미디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양한 그냥 요소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가지고 좀 만드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가 이제 다른 패드에 비해서 강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기본 앱이 좀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안드로이드는 이제 좀 범용성이 강하고 좀 여러 가지 깔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 좀 손봐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세팅이 강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도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되게 직관적이라서 이제 뭐 초등학생도 한 1시간 가르치면 다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익히는데 시간이 거의 안 들고 그냥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 생성에 집중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다른 패드 같은 경우에도 좀 강의를 잠시만요. 채팅 봐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다른 패드도 이제 다른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그 강점을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좀 컴퓨터를 좀 다루는 거랑 비슷한 그런 식으로 좀 기능이 많이 돼가지고 아이패드랑은 좀 방향이 다르고 그건 이제 영상 제공되니까 이제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협업 공동 작업하는데 좀 유리한 기본 앱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좀 편집이 가능한데, 저는 이제 세종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선도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디바이스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 이제 좀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저 이제 이 사진 말고도 저는 좀 인터넷망도 좀 강력하게 잘 돼 있고 여러 가지를 좀 붙여서 했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아이패드만 관련된 거니까, 이제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짚어줘야 되는데, 왜냐면, 어, 그, 이제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 제일 강점이 뭐였냐면, 그냥 학생 화면을 그냥 다른 앱 없이 아이패드 기본 기능만으로 그냥 바로 TV로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냥 이제
화면 공유해가지고 TV만 눌려버리면은 자기 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발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애플 TV가 있으면은 그게 가능하죠. 이게 한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이거를 좀 사달라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유용하다고 할 수 있고,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을 해야겠죠. 이제 이렇게 선을 이게 HDMI to 이제 C 케이블 해가지고 하는데 요거를 처음에 해봤어요. 왜냐면은 학교에 보통 HDMI to HDMI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그냥 C만 바꿔가지고 해주면 안 되나 했는데 노이즈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쿠팡에서 여러 가지를 사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추천 안 하고, 추천 아니라 아예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 쿠팡에 뭐 아무거나 파는 거 HDMI to C 젠더 이거 한 6,000원, 7,000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 길이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짧으면은 패드가 좀 꼬여가지고 좀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이는 좀 긴 걸로 해서 그 TV랑 연결시켜 놓으면 이제 애들이 앞에 나와서 연결하고 발표할 때 바로 동기화가 돼가지고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왜 넣어봤냐면, 현재 응답 어, 54분 계속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를 전원을 켜고 끄는 것도 사실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전원 버튼이 어디 있는지랑, 그리고 실제로 전원 켜고 그러니까 실제로 패드 있으면 켜고 끌 일은 거의 없죠. 그냥 이제 좀 슬립 모드로 자동으로 되니까 한데, 그냥 이렇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종료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좀 종료하는 것도 좀 해서 이것부터 좀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기기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보급된 게 그래도 최신 버전이라서 거의 다 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크린샷 찍는 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 버튼 눌려가지고 이제 스크린샷 찍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 한 번씩 해보라고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보통 이제 애플 펜슬을 주진 않는데 펜슬 짭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캡처하는 방법에서 여기 이제 헤드가 있으면은 여기 왼쪽 밑이나 오른쪽 밑에서 이렇게 밀어 올려가지고 이제 스크린샷 찍을 수 있는 이거 설정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시리 불러가지고 시리야 하고 스크린샷 찍어줘 하면 스크린샷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좀 소개해 드리고, 제가 이거는 PPT로 여러 장 만들다가 그냥 다 지우고 그냥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스크린샷 찍는 거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이제 하나씩 빌드업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 펜이 있잖아요. 그럼 펜을 여기 밑에서 올리거나 여기로 올리는 게 또 설정 따라 다르긴 한데, 이건 기본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밀어 올리면은 기본 캡처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펜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좀 미리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교사가 할 줄 알아야 애들도 이제 알려주고, 요거를 이제 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PDF 파일로 된 문제집을 많이 줘요. 종이를 좀 아끼려고. 그러면은 애가 이제 PDF 파일에 여러 장이 묶여 있으니까 자기 필요한 이제 오답이나 좀 문제만 캡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캡처하는 거 시키고, 여기다가 너 오답풀이 해가지고 적어라 해가지고 좀 저장시키고 하는 건데, 이게 가장 기본이라 생각해가지고 하고, 그 저장하는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완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진 앱의 저장, 파일 앱의 저장. 여기서 좀 알려드릴 게, 애플 보시면은 파일로 저장 안 하면 내 파일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가지고 사진 앱에 저장을 해야 갤러리로 가는 거고, 그리고 파일 앱에 저장이 돼야 그 파일을 볼 수 있다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좀 큰 차이, 안드로이드는 그냥 파일만 들어가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애플은 그냥 즐겨찾기 비슷한 기능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공유 버튼은 뭐 이런 건 다 아시니까 그 친구 주고 싶으면은 여기 공유하는 거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데인데, 공유는 제가 또 뒤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진 않아요. 물어보시진 않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은 교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실 그 패드랑 PC가 파일 이동이 좀 자유로워야죠. 교사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내 PC에 있는 파일을 내 교사용 패드 파일에 바로 놓고 싶은데,
이거는 뭐 젠더 연결하고 이런 거는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PC에다가 구글 드라이브 설치하시고, 아이패드에다가 구글 드라이브 설치한 다음에, 그 구글 드라이브를 그 이제 중계망 허브로 해가지고 파일 옮겨 놓으면은 패드에 보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패드에 있는 것도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옮겨 놓으면은 PC로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요거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파일 그냥 이동 자유롭게 하는 게 제일 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 자체에 구글 드라이브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그 이제 작은 아이콘도 이제 드라이브 바로 생기니까 그것도 좀 강조해 주시면은 좀 강력하다라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제가 애플 클라우드를 안 쓰는 이유는 이제 거의 PC가 맥은 아니니까 그냥 구글 드라이브가 가장 이제 강력하다. 이제 선생님들이 복잡하면 안 쓰시죠. 저도 복잡하면 아예 안 써가지고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걸로 일단 다 넣어놓고 이게 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드라이브 생기고 여기에다 PC에다 그냥 넣어버리면은 여기 네, 패드에서도 바로 나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 넣으면 여기 나오고, 여기 넣으면 여기 나온다. 그냥 싱크가 바로 된다를, 직접 보여주시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학교 가서 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기만 하고, 해보셔라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보여주시려면은, 내 노트북이랑 내 패드를 가져가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학교에 괜히 설치했다가 저 동기화돼가지고 남의 PC에 되면 좀 내 파일 유출이 되니까 좀 그 점은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어드랍이 이거는 뭐 이제 갤럭시도 있는 기능이지만 에어드랍은 아니고 뭐 그냥 파일 쉐어 뭐 있지만 저는 에어드랍을 되게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에어드랍 말고 파일 배포하는 것도 하겠지만 보통 웬만한 파일은 에어드랍으로 애들한테 다 보내거든요. 근데 애들끼리도 보내고. 그러니까 강조하실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 에어드랍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기 이제 패드가 있으면은 우측 상단에서 이제 손가락으로 내리면 이렇게 이제 제어 센터가 나오는데 가끔 제어 센터 창이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설정이 잘못된 거라서 그거는 설정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최신 버전 아이패드 이거 할 때 안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쓰는 건 안 내려오던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학교용은 보급용이기 때문에 일단 9버전이라서 거의 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눌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10분 동안 하면은 제가 이제 에어드랍 이제 여기 뭐 파일 같은 거 공유할 때 여기 뭐 뭐냐 근데 공유 버튼 누르면 우리가 에어드랍 여기 먼저 뜨잖아요. 그때 이제 이거 에어드랍 켠 사람들은 목록이 싹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사할 때는 애들한테 다 켜라 해가지고 그냥 줘도 되고 그래 못 받은 애 있으면은 그러니까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옆에 애가 옆에한테 파일 주는 법을. 그러면은 이거 뭐 쉬는 시간에 보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작업물 공유할 때도 그러니까 주고 받고 하는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애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또 선생님이 예시로 한두 번만 알려주면 애들이 다 사용하니까 네, 이거를 꼭 알려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파일을 주고받는 거를 한번 해보셔요. 네, 선생님들이 안 해보시면 모르니까 무조건 이 모든 것들은 요거 제외하고는 다 실제로 주고받고 해보고 다 해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되는지 보고 선생님이 해보세요. 저한테 줘보세요. 까지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말할 때는 저 좀 이제 썰을 많이 이제 앞에 풀고 좀 하는 편인데, 이제 뭐 그냥 일화로 뭐냐면, 어, 이제 선생님들이 학습지를 이제 학교에서 많이 배포가 아니라 인쇄를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6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이제 애들이 워낙 문해력이 낮다 보니까 이제 등급평가 EBS 이거를 좀 이거 뭐 불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PDF 파일이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인쇄를 해서 줬어요. 인쇄를 해서 줬는데 저희 반 25명인데 이게 문제지가 이제 한 20장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답지까지 해가지고 줄라니까 한 번 할 때마다 A4를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두 번 하니까 500페이지 쓰고, 그리고 이게 전교생 다 하려면 한 5000페이지를 쓰잖아요. 두 번만 해도. 근데 이거 하다가 한 번 하고 어차피 버리는데, 이게 어차피 진단평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너무 종이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PDF 파일 자체를 주고 PDF에다가 풀라고 해봤어요. 근데 결과값 자체가 1회, 2회, 3회가 난도가 조정이 돼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매체에 따라서 애들 성적이 확 달라지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한 두세 번 하다 보고, 그리고 애들이 좀 불편해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이걸 더 잘하진 않지만 이거에 별 불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PDF 파일이나 전자 파일로 해서 인쇄를 불편해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른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저는 익숙하지 않고 종이에 좀 익숙하니까 애들은 그렇게 불편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점 말씀하시고 좀 지속 가능한 개발 중점 해가지고 잉크도 많이 들고 종이도 많이 드니까 얘들아 이거 우리 패드 있으니까 이거 어차피 같은 전기 쓰는 건데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하자 해서 뭐 가끔씩 종이 맞는 건데 이걸로 하고 만약에 진짜 정리해서 결과물을 안 버려야 되는 거 필요한 거는 종이로 뽑아 주시고 해가지고 좀 하이브리드로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에어드랍 한 거 나오는데 에어드랍 딱 눌리면은 이제 아까 공유 허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눌려가지고 받게 하는 것까지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 지났네요. 근데 스쿨 워크 앱은 사실 전라남도 교육청에 있는 앱 그대로 했어요. 이거는 이제 직접 이제 그냥 화면 그대로 보시면은 이제 그냥 할 수 있는데 이제 스쿨 워크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애들 수업하고 그 과제 관리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직접 하나씩 화면 보면서 해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이랑. 그래서 앱 이거 찾으시라고 한 다음에 네, 스쿨 워크 앱 키고 그 다음에 수업 추가 하면은 이제 이 수업 이름을 할 수 있잖아요. 뭐 6학년.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하는 것도 그냥 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수업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날짜랑 요일이랑 이제 뭐 시간이랑 교시까지 적고 과목 적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복잡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제 시계열 순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사니까 이게 교사 눌리고 이거는 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은 어차피 나 혼자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선생님이 관리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교사를 추가해가지고 여러 명이 관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네,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용 패드에 좀 뭐라 그러죠? 명단이 이미 추가된 애들만 쫙 보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는 보통 전교생이 다 보이고,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반 학생들만 거의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싹 다 그러니까 전체 추가 바로 할 수 있어요. 한 명씩 안 눌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완료를 하면 됩니다. 완료를 하면은 수업이 이렇게 추가가 되죠. 네. 그럼 이제 수업이 추가가 되면 옆에 이렇게 쫙 뜨는데 학생도 이렇게 뜨고 그러면 이제 이 이제 클래스에서 이제 과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과제라는 거를 눌리고 이제 과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문해력 테스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문해력 테스트 1회 한 다음에 이제 제목 누르시고 그다음에 마감일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설정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는 이제 마감일이 좀 중요하니까 마감일까지 않는 빵점이다 이렇게 하셔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감일 설정 안 함 이제 필요하신 대로 한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교과활동 추가를 했을 때 앱 교과활동 파일 이거 사진 보관을 이거 싹 다 한 번씩 선생님이랑 직접 해보셔요. 네, 저는 이거 직접 다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안 눌려보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하면은 이제 앱을 통해서 수업 진행하는 거를 좀 할 수 있고 저는 이거는 활용을 잘 안 하고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게 이거 사진 같은 거 보내거나 파일 보내시죠. 사진 안 보내고 파일 보내시거나 비디오 보내시거나 아니면 직접 여기서 스캔해서 보내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이 쓰시는 거는 아니면은 여기 웹 브라우저에 책갈피 해놓은 거를 이제 그냥 링크를 바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이게 파일이나 사진이나 비디오를 많이 하시니까 이거 하나하나에서 여기에서 좀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는 거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교사용 패드만 할 수 있어가지고 저기 뭐냐 그러니까 학교를 가시면은 이제 저 강의자가 교사용 패드를 가지고 있고 이제 저기
뭐냐 수강생들이 학생용 패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소수면은 거기 직접 가가지고 뭐 저기 가운데 패드를 두시고 이렇게 된다 안 된다를 한번 해보셔라 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좀 하면 좋고요. 만약에 수강생이 뭐 8명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네, 요거는 이제 그 수에 맞춰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출 요청이랑 퇴실 티켓은 제가 뭐 활용 안 해봐가지고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문조사 실시하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해보진 않았어요. 잘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 직접 해보시고 여기 이제 아이패드에 있는 파일 같은 게 보이는데 파일이 안 보여요 하면은 그 파일을 아까 파일로 저장을 안 한 거라서 그 여기 앱에서 나가셔가지고 이제 이 파일로 지정인가 저장을 해야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아이패드는 좀 안드로이드랑 다르게 뭘 지정을 해줘야 좀 보인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주시고, 그리고 공유 옵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학생들이 편집을 할 수 있게 해야 파일이 가요. 네. 그러니까 이 형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파일 A가 있으면은 이 파일 A에 대해서 애들이 접근 권한을 다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파일 A를 사본을 다 각자 생성을 해가지고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업은 안 돼요. 이걸로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파일 A에 대해서 학생별로 개별로 작성한 결과만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별로는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학생이 같은 파일에서 함께 공동 작업할 수 있으면 이거를 했을 때는 가능한데 이게 안 하면은 그냥 이제 그런 형식이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해봤는데 작동이 잘 안 돼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파일 형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다른 형태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모두학습 된다고 하지만 되는 파일이 있고 안 되는 파일이 있어서 이거 안 되실 때 좀 당황하실 수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되는 거를 좀 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를 하면은 이제 학생한테 푸시가 가죠. 뭐 선생님이 과제 했으니까 봐라 이런 식으로 오니까 그거 눌리면은 이제 이렇게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들어가서 열기에 하면은 이제 파일이 보이는데 이게 파일 용량이 크면 한 번에 이게 뭐 1초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좀 몇 분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일 용량에 따라서도 좀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를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PDF 파일은 용량이 크니까 한 번에 그렇게 딱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제출을 하면은 선생님은 이제 요 결과물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 완료됐는지, 그리고 이미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미 냈는지 안 냈는지를 볼 수 있고, 선생님 보고 나서 별로면 반환해서 다시 해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런 기능으로 이제 애들 거를 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이패드 기본 앱은 아니고 이거 자체가,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학교에서 패드를 구매할 때 이제 애플하고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무슨 총판 같은 데서 사는 건데 거기서 솔루션을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 이제 요금이 같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보통 기기가 보증 기간이 5년이니까 5년 뒤에 폐기 처분하는데 이것도 5년 정도 쓸 수 있게 라이선스를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학교 돈 주고 산 거니까 활용 많이 하시라고 하시고, 이거는 일반 아이패드 없고, 그러니까 교실용 아이패드에만 있다를 좀 말씀을 주시면은 선생님들이 아, 이거 그냥 있는 거 아니구나, 이거 학교용으로 있는 거구나 하고 좀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실 앱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애들 통제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찍어가지고 이제 애들 걸 켤 수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하면은 온라인이면 온라인으로 뜨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뜨고 제가 이름 다 삭제했거든요. 이제 애들 여기 이름 있긴 한데 예, 이름 다 뜨고 이제 하면은 애들 하면 뭐 하는지 화면 보이고, 네, 뭐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화면 보이는 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능이 크게 네 가지는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와이파이 망이 같이 돼 있지 않거나 그 기기에 연결이 안 되면은 이게 명령이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노가다던데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세팅을 해보니까, 이거 순서대로 해가지고 좀 섞이는 거 없이 해야 이게 좀 바로 뜨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추가하고 학생 삭제도 요거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학기 초기에 세팅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걸 좀 강조를 하시고,
이제 선생님들이 원래 이거 디지털 교과서에서도 이제 좀 기능이 이제 지원된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디교는 아니니까 그래서 앱을 내가 켜고 싶은 걸 강제로 킬 수 있는데 이것도 됐다 안 됐다 해요. 예, 이게 망 따라 다른데 와이파이 하나에다가 동시에 접속이 되면은 잘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되는 학생도 있고 안 되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화면 가리기하고 키는 거는 뭐냐면은 애들이 패드만 보고 있으면 선생님 보라고 할 때 화면 가리기 해버리면 애들이 아, 뭐예요? 하고 앞에 보잖아요. 맞죠? 근데 2번 말고 3번 쓰세요. 3번 쓰시면은 그냥 어차피 화면 잠금 해가지고 애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음소거 하면은 애들 소리 나는 거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꿀팁은 뭐냐면은 저는 쉬는 시간에 TV를 켜요. TV를 킨 다음에 이 화면 자체를 애들한테 보여줘 버려요. 뭐냐면 제 교사용 패드 화면에서 이 화면을 애들한테 보여주면 애들이 다른 애들 뭐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이 쉬는 시간 보면 쇼츠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쉬는 시간에 바쁘니까 이거 다 이제 애들 다른 활동하는데 잠금해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켜놓고 하면 얘들아, 딴짓 하는 애 있으면은 이거 보고 이야기해라 한 다음에 가면 애들이 자기들이 감시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고 자기가 누가 보고 있는지를 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거 보인다고 생각해서 딴짓을 안 해요. 차라리 그냥 패드 안 하고 그냥 놀고 말지. 근데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패드 사용 안 할 때, 불필요할 때는 저기 잠금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끄면 풀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유용하게 쓰셔가지고, 패드 관리에 좀 사용 잘 하셔라고 안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시간 정도 될 수도 있고 1시간 이상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이제 넘버스는 제가 실제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0분밖에 없어가지고 시간 남으면 보여드리고 아니면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넘버스 자체는 이게 뭐냐고 처음에 퀴즈를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업단에서 저기 기프티 카드 뭐냐 저기 스타벅스 카드 주잖아요. 이때 저는 퀴즈 많이 했는데 이거 뭔지 맞춰보라 하면은 선생님들이 잘 못 맞춰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성의 있게 하신 분 주면 되겠죠. 이게 엑셀도 되고 그림판도 되고 협업도 강력하고 이게 넘버스다. 근데 이게 유튜브 보시면은 넘버스 앱 설명이 뭐냐면 가장 유용한데 아무도 안 쓰는 앱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인들은. 왜냐면은 우리가 요거 개별에 익숙하지 이거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마인드맵 만들기가 좀 활동 한 30분 하기에 좀 적합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넘버스를 키면은 이 화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최근 항목이니까 이제 여기 플러스 눌리면은 템플릿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게 엑셀 같은 거를 눌립니다. 엑셀을 눌리면 이제 선생님한테 과제를 바로 이거 알려주시지 마시고 선생님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이 표 한번 삭제해 보세요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표 삭제를 못 해요. 근데 해봤는데 거의 한 명도 삭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삭제를 해보라고 하면은 삭제하시는 분인데 하면은 다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거 표 늘리고 줄여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로 몇 칸, 세로 몇 칸 내보세요 하면 그것도 잘 못하세요. 왜냐면 처음 해봤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표 늘리고 줄이는 건데 이거를 눌리시면 돼요. 이거 옆으로 하면은 이게 늘어나고 이거 밑으로 하면 밑으로 늘어나고 위로 하면 위로 줄어들고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손가락 하나로 할 수 있다. 뭐 몇 칸 몇 칸 할 필요 없지. 한글이나 이제 엑셀 비교하면 훨씬 간편하죠. 삭제하려면은 동그라미 이거 눌리면 이게 뜨거든요. 그래서 복사도 되고 삭제도 된다. 네. 그리고 전체 선택도 되고 오려주기도 된다. 그래서 이거 눌리고 삭제하셔라 하면 삭제가 됩니다. 삭제한 다음에 다시 표 만들고 과제를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3 곱하기 3인가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표를 만든 다음에 그래프를 만드는 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완성하면 표하고 그래프는 관계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표를 만들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바꾸려면 그래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표를 바꾸면은 이 그래프가 자동으로 이제 종속돼서 바뀐다는 거 말씀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표 스타일 다르게 하고 싶으면은 이게 항상 옵션 같은 거거든요, 페인트가. 그래서 이 페인트 아이콘 딱 하시면은 차트 편집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뭐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 색깔을 바꿀 수 있고, 제목 만들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타일 데이터 가가지고 좀 이거 형태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추세선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눌려보시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거 하나하나씩 해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 뭐냐,
이미지 같은 거 할 때 여러 가지 한번 있는 거 다 찾아보라 하면은 엄청 많거든요. 우주선도 있고. 그래서 이거 물체하면 이거 그림 같은 거 되고 이것도 아까 페인트 버튼 누르면은 이거 반전도 되고 색깔도 하고 있고 이거 좀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걸 왜 했냐면은 마인드맵 만드는데 필요한 건데 근데 마인드맵에서는 지금 도형도 되지만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거든요. 네. 아, 두 가지거든요. 이런 도형하고 이런 선만 이 선만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랑 이건데 이제 여기 가운데다가 이거를 눌린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검은색이 떠요.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아까 이거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텍스트 하면 텍스트가 되게 작게 나와요. 근데 텍스트 크기도 이걸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이거를 텍스트도 크기를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복사하게 하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여러 가지 이게 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선을 이용해가지고 선 넣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마인드맵 만들 수 있다. 이 기본적인 거 알려주시고 마인드맵 한번 주제 주고 한번 만들어 보셔라고 하면 잘 만드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제가 어제 만든 거라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거 공동 작업을 선생님들끼리 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냐면은 여기 이제 공유하기 눌린 다음에 공동 작업 눌리고 에어드랍을 하면 공동 작업이 안 돼요. 이거 안 되거든요. 에어드랍이 안 돼서 메시지로 하면은 이제 메시지 눌리면은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떠요.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메시지 기능 눌린 다음에 메시지로 초대를 하세요. 그러면은 애플 그 있는 메시지 앱에 이게 떠요. 이렇게 뭐 메시지가 오면 이거 초대받은 사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눌리면은 공동 작업 됩니다. 그래서 에어드랍 안 되니까 이걸로 꼭 하시고 메일로 보내도 되긴 하는데 뭐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동 작업하게 해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패들렛 이거는 애플 이제 공인 이제 프리윌이 여기가 이제 공인 센터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거 이제 들어가시면은 유용한 자료가 거의 다 있어요. 이게 한국에 유일하게 이것만 있던데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하면 가면은 유용한 거 다 모아둔 프린트물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인쇄해가지고 나눠주셔도 돼요. 저는 미리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이게 PDF로 싹 다 나와 있어요. 출판사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천재든 미래인이든 싹 다 그거는 여기 자료 가시면 다 있어서 천재만저는 이제 이게 여기 그냥 올려놨는데 한번 들어가 보셔라 한 다음에 넘버스 교과서가 다 제공이 돼요. 애플이랑 제휴를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교과서, 모든 출판사에 책이 다 있다. PDF로 이미. 그래서 그걸로 교과서 그냥 이제 하셔도 된다라고 좀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실제로는 저기 패드 보여주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해도 시간이 이제 슬라이드당 한 1분씩 가네요. 3분 남았는데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는 것 같은데. 네. 아, 네, 그러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순서로 두루추 문상혁 선생님께서 1번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강의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안내 드리면 저희 출석 체크 구글 폼을 채팅창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네, 출석 체크 놓치지 않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개 드리기로는 7시 50분부터로 소개 드렸는데